안녕하십니까. 경산 성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천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 금융교육에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랑 경제금융교육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경제금융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라는 게 있는데 홈페이를 가지고 은행놀이라든지 그리고 창업놀이라든지 다양한 놀이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용돈 교육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실제 화폐를 사용하다 보면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홈페이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은행을 만들거나 이제 다양한 그 가상의 체험 활동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홈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를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돈에 대해서 좀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돈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집 가게 활동인데요. 우리 집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혜택권과 과자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혜택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규칙을 정하고 약속 같은 걸 정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휴대폰 자유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혜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마트에서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혹은 용돈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 가게를 만들어서 과자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같이 과자를 고를 때부터 영양 성분 표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건강에 좋은 과자를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 수입과 지출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아이가 이제 용돈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은 용돈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정해진 용돈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고민을 해서 사는 과정,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를 세워서 돈을 저축해보는 경험을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돈을 모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지출하는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본다면 어른들도 통장 쪼개기 같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주고 용돈을 좀 쪼개서 단기적인 지출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위한 저축 그리고 또 기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용돈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용돈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돈 기입장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돈 기입장 쓰기에 노하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용돈을 받거나 쓸 때 바로 그 직후에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자기 용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쓰는 행위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용돈 기입장에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용돈 기입장 쓰는 것들이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았으면 왜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용돈 기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용돈 기입장 쓰기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적정선의 용돈이 어느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저학년보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친구들이랑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용돈이 좀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마다도 특성이 좀 다릅니다. 자기의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금방 다 써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용돈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족한 정도로 용돈을 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면 추가로 좀 용돈을 주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평소에 자기 아이가 부모님이랑 약속한 그런 규칙들을 굉장히 잘 지키고 스스로도 자기의 욕구들을 제어를 잘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충분한 용돈을 주고 그 용돈 안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들을 종종 하거든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들을 많이 할 때마다 좀 우려가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말씀들 속에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고 편하고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랑 돈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거나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실 때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게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돈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돈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회가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도 변하고 가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돈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돈의 형태들이랑 돈의 가치가 나올 건데,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거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좀 의견은 다른데, 어떤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일찍 시작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따라줄 때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갖춰진다면 되도록 좀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경제 금융 교육이 적정한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